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항등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등식은 등호를 포함한 식이죠. 부등호를 포함한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등호를 포함한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방정식부터 복습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 제일 먼저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네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x는 2 또는 3 이렇게 방정식을 풀었었죠. x가 2 또는 3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방정식에 x에다 2를 대입하면 x에 2를 대입하면 그러면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맞죠? x에 3을 대입해도 모든 x 자리에 3을 대입해도 그래도 등식이 성립해요. 방정식은 x값에 따라서 등식이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찾는 것, 이게 방정식의 목표였어요. 그걸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하죠. 방정식을 풀어라, 이게 방정식의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x값을 근 또는 해라고 불렀었죠. 자, 그럼 항등식은 뭐냐면 항등식은 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방정식과 차이가 눈에 보이나요? 방정식은 x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됐는데 항등식은 어떤 값을 대입하든지 항상 성립해야 돼요. 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걸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자,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이건 무슨 뜻이냐면 x가 1이든지 2든지 상관없이 x에다가 100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10을 집어넣든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x값에 관계없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x값에 관계없다는 건 방금 얘기했죠? 모든 x값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뜻하고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x가 1이든 2든 3이든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그럼 임의의 x라는 건 뭐냐면, 그쵸? 임의라는 건 내 마음대로 무적이란 뜻이잖아요. x값에 관계없이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어떤 x값에 대하여서도 자, 어떤 값을 대입하든지 항상 성립해야 된다. 어떤 값을 대입하든 항상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선생님 써놓은 이 표현들도 다 항등식을 나타내는 똑같은 표현들인 거죠. 자, 항등식의 성질 1번 ax 플러스 b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하든지 항상 0이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ax 플러스 b는 0인데 x에 한번 0을 대입해 봅시다. 0 대입해도 는 0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x에 0을 대입하면 b가 0이 나오네요. x에 1을 대입하면 그러면 a 플러스 b는 0이어야 되는데 방금 b가 0이었어요. 그러면 a도 0이란 뜻이에요. b도 0이고 a도 0이어야 돼요. 다른 숫자들을 대입해서 찾아도 아마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너무 어렵게 풀었는데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0 곱하기 x 플러스 0은 그러면 0이죠. 지금 x가 막 변하거든요. x값에 어떤 수를 대입하든지 항상 0이려면 x의 개수도 0이어야 되고 상수항도 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차식에서만 이런가요? 아니죠. 자, 2차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x제곱의 개수도 0이고 x의 개수도 0이고 상수항도 0이면 그러면 x값이 아무리 변해도 이 식은 항상 0이 되는 거죠. 3차식도 마찬가지겠죠. x세제곱의 개수가 0이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해주고 그 각각의 항의 개수들이 0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3번은 오른쪽에도 식이 나왔네요. 그럼 이걸 왼쪽으로 이항시켜서 풀면 돼요. ax 플러스 b는 a'x 플러스 b'이며 왼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a, a'x 더하기 b 마이너스 b'은 0 이렇게 나와요.
지금 선생님이 x에 대해서 정리해 준 거죠.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x의 개수도 0이고 상수항도 0이었잖아요. 이게 1번이었죠. 그러니까 a랑 a' 같고 b랑 b'이 같은 거예요. 3번과 4번은 오른쪽에 있는 식들을 왼쪽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해주면 1번, 2번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개수가 0이라는 걸 이용하면 이런 식들을 찾아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정리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각각의 개수들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개수끼리 비교해줘서 개수가 똑같으면 되는 거죠. 2차항의 개수끼리 같고 1차항의 개수끼리 같고 상수항끼리 같으면 그러면 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러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미정계수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대요. 아직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개수를 결정해라, 그 개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 거예요.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하여 미지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 미지의 개수, 아직 알지 못하는 개수를 구하는 것, 그걸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요.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어요. 개수비교법은 방금 전에 했던 3번, 4번이에요.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개수끼리 비교해서 같으면 됐었죠. 개수를 비교해서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하여 개수를 정하는 방법이에요. 수치대입법은 임의의 값을 대입하여도 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잖아요. x값에 어떤 숫자들을 직접 대입해서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이죠. 자, 항등식에 관한 간단한 문제들을 풀어봅시다.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그러면 식을 살펴볼까요? 우변을 전개해서 정리하면 좌변과 우변의 개수들을 비교해서 a, b, c 값을 간단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만 식을 봤더니 x에 1을 대입하면 이 부분이 0이 되죠. 그럼 c 값이 바로 나오잖아요. 항등식은 x값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x가 존재하면 그걸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x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3 더하기 5는 0 더하기 0 더하기 c예요. c는 9라는 게 바로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숫자를 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식을 정리해도 돼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는 a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b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c a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지금 선생님이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했죠. x제곱, x, 그 다음에 상수항. 개수끼리 비교하면 여기는 x제곱, 여기는 ax제곱이니까 a 값이 1이네요. a는 1. 자, 3과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같으면 되죠. 그래서 b는 5. 아까 c는 9라고 구해줬죠. 물론 처음부터 개수비교법을 써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여기 5니까 a-b 플러스 c가 5여야 돼서 a, b를 이용해서 c를 구해도 돼요.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은 반드시 뭐 하나만 써야 된다, 이것만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걸 적절히 활용해서 풀면 돼요. 자, 2번 등식에 대해서 x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x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항등식이구나. 알아차리고요. 자, 풀어봅시다. 이 식이 항등식이려면 아까 1번과 다른 점이 뭐였냐면요. 여기는 px라는 게 있어요. px라는 건 뭐냐면 그냥 어떤 x에 관한 식이라는 거예요. x가 들어간 어떤 식이 있다. 근데 px가 얼마인지 몰라요. 자, 항등식에 관한 문제인데 어떻게 풀면 좋을까? 아까 px라는 건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냥 x에 관한 다항식이라고 했잖아요.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이 부분이 사라지면 식을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px 앞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죠. x에 얼마를 대입하면? 1을 대입하거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러면 이 부분이 0이 되네요. 자, x에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는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3은 0이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죠. 두 식을 풀면 두 식을 더해주면 b는 마이너스 5 a는 5 이렇게 나오네요. 자, 항등식에 관한 문제들을 풀었는데 항등식은 이게 항등식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왜냐면 x값에 상관없이 항상 식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개수가 똑같든지 아니면 개수들이 몽땅 0이든지 너무너무 당연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항등식이라는 게 항상 성립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서 익숙해지세요.